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3년이 된 4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만 해도 굳이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부담스럽게만 느꼈는데 20대 후반쯤 되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해줄 줄로만 알았던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세상에 저 혼자만 남아버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과한 생각이었지만 가정이 생기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고 만나더라도 남편 눈치를 보며 일찍 집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지켜보는 제 심정이 딱 그랬어요. 너도 더 늦기 전에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우린 아이도 생각하고 있어. 아이까지 생기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만날 때마다 제게 결혼을 권유했고, 결혼이라는 건 마치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 음식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절대 싱싱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정말 더 늦기 전에 남편감을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이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다는 기분은 꽤 끔찍해서 저도 얼른 저만의 반려자를 만나고 싶었죠. 사실 그렇게 깊이 원하거나 고민해보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하려다 보니 제게 남은 선택은 중매뿐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사람을 소개받기에는 당시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괜찮은 사람은 다 결혼했다는 말만 돌아오기 일쑤였고, 나이가 차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전에 비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건 더더욱 힘들어졌죠. 그래서 남은 게 어른들 주선으로 한 중매뿐이었어요. 엄마, 어디 엄마 친구 중에 좀 괜찮은 분 아들 없대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이제야 남자 만나볼 생각이 좀 생긴 거야? 네, 괜찮은 사람 있으면 저도 이제 적당히 만나보고 결혼할까 봐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엄마는 너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뛸 듯이 기뻐하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던 이유 중에는 엄마 때문도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생을 막 입학했을 쯤에 아빠의 외도로 인해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고, 아빠는 불륜녀와 새로운 살림을 차리고 자식을 낳더니 저에게는 일말에 관심조차 없으셨어요. 엄마 혼자서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꿋꿋하게 저를 키워내셨고, 표현은 많이 못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늘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함께 살다 보니 같이 살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서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도 있고, 제가 결혼을 하면 엄마가 혼자 사셔야 한다는 생각에 은연중에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께서 막상 제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 기뻐하시는 걸 보고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또 다르구나 느꼈어요. 어쨌든 결혼을 하더라도 엄마와 멀리 떨어져 살 생각은 없었기에 엄마가 주선해 주시는 선자리는 학교 출석하듯이 꼬박꼬박 나갔네요. 급하게 하는 선자리인 만큼 그렇게 기준을 까다롭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세상 물정 아는 상태에서 보는 소개자리이다 보니 마음에 차는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못해도 3-4번이라는 마음으로 첫인상이 별로면 바로 끊어냈던 20대 때와는 달리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소 3번씩은 만나봤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몇 명을 만나다 보니
저도 금방 지치더라고요. 연이은 실망은 다시 한번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5번째쯤 됐을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엄마 친구의 친구의 지인 아들인데 직장도 튼튼하고 사람도 그렇게 괜찮았다네요. 그래요?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너보다 6살 많으니까 30대 후반쯤 됐겠다. 나이는 좀 많긴 한데 뭐 어떠니? 사람만 좋으면 됐지. 좋은 사람인 거 맞아요? 얘는? 그럼 엄마 아는 사람이 알아봐준 사람인데 설마 이상한 사람이겠어? 엄마, 제가 살아보니 느끼는 건데요. 여자들이 괜찮은 남자는 다들 어떻게 그리 잘 알아보는 건지 다 이미 결혼하고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는 정말 몇 안 남은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하는 거였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빨리 좋은 사람 찾아보라고 했던 건가 싶고. 보통 그 나이까지 결혼 안 하고 있었으면 다 이유가 있어서던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얘는 잘 생각해봐. 너도 네 일하고 인생 즐기느라 결혼이 늦어졌잖니. 이제 와서 결혼하려니 눈에 차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운 나빠서 이 상태가 몇 년 더 지속되면 너도 그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야. 네 말도 일리는 있지만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어떡하니? 적어도 그런 판단을 하려면 만나보고 나서 해야지. 그건 그렇긴 하네요. 하도 괜찮다고 하니까 괜히 좀 경계가 돼서 그러죠. 걱정하지 말고 만나봐. 소개는 원래 어른들한테서 받아야 되는 건 몰라? 어른들이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남자야. 엄마는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배은망덕하게도 그 말씀에서 엄마의 결혼 생활이 떠올라 버렸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부모님의 중매로 결혼하신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시절엔 중매 결혼이 워낙 흔하기도 했고 중매로 만났다고 해서 다 이혼하는 건 아닐 테니 그런 생각은 곧바로 접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선자리 나오신 분 맞으시죠? 저보다 나이가 꽤 있으시다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 나이 또래 같으시네요. 그래요? 최고의 칭찬이네요. 이 나이까지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외모 관리라도 되어 있어야죠. 그렇게 나간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너무 어려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제 나이 같지 않게 어려 보인다지만 저 때만 해도 지금만큼 젊은 사람들이 피부나 미용 등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서 30대 후반 남자는 제 나이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또래로 보인 건 둘째치고 인물까지 너무 훤했어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는 배우처럼 진하고 깊어서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더 인기가 많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네, 사실은 제 이상형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어렸을 때 만났더라면 조건도 안 보고 혹했을 만큼 보기 드문 미남이었어요. 하도 눈에 띄는 외모라 같이 다니는 내내 신경이 쓰일 정도였어요. 근데 민영 씨는 무슨 걱정이 있나요? 네? 무슨 걱정이요?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저랑 같이 있는 내내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아, 그건 오해예요. 그럼 표정이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같이 있는 내내 괜히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이고 외적으로는 너무 제 이상형이라 저도 모르게 뻣뻣하게 긴장하고 있었더니 오해를 사도 단단히 오해를 산 모양이었어요. 그때는 약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지금 바로 오해를 풀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남자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아쉬운 건 제 쪽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지금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자 평소라면 절대 상상도 못했을 용기가 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네? 솔직히 너무 괜찮으셔서 왜 이때까지 결혼을 못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아, 제가 워낙 일중독이라 일에만 치여 살다 보니까 연애는 몇 번 했어도 다 오래 못 가고 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정년기를 놓쳤네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뒤늦게 들어서. 그래서 이때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너무 이 나이까지 연애 하나 못하고 이렇게 선짜리나 나오니까 좀 불안하시죠?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혼자 자신감이 떨어진 건지 중얼거리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이걸 꼭 제 입으로 말해야 알겠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처음 만난 사이에 어떻게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저렇게 당돌한 거랑은 거리가 먼 성격이었거든요. 낯가림도 심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 성격도 딱히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고 이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우리 다음에도 만날까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전 당연히 좋죠. 빈영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재밌으신 분이네요. 이때까진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 더 친해지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뜻이죠. 저희는 그렇게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애프터의 애프터, 또 그 애프터의 애프터 끝에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약속했어요. 사실 두 사람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암묵적으로 빠른 결혼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결혼을 하면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 거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따지고 보니 저희의 연애 기간은 반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늦게 붙은 불이 무섭다고 그때는 둘 다 세기의 사랑을 하고 있어서 연애 기간이 그렇게 짧은 줄도 미처 모르고 있었네요.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땐 정말 제가 연애도 잘 안 하고 결혼 정년기도 약간 놓쳤던 게 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일이라고 느껴졌을 정도로 남편에게 진심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키 크고 잘생기고 예의 바른 남자라니 말로만 나열해도 너무 비현실적인 남자 아닌가요?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해도 그런 건 아무런 흠도 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도 잘 되어 있었으니 결혼식장에서 남편을 보고 친구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는 것도 당연했어요. 야, 니네 남편 39 맞아? 진짜 동안이시다. 너랑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 보이는데? 그니까. 아니, 그리고 무슨 배우 닮지 않았어? 나 진짜 내가 가본 결혼식 중에 니네 남편이 얼굴로는 최고다. 사람 보는 기준이 세상 까다롭던 제 친구들이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마저 들었죠. 여보, 내 친구들이 다 당신 보고 잘생겼대. 진짜? 기분 좋네. 어떻게 그 얼굴에 대기업까지 다니냐고 엄청 놀라던데? 하긴 나도 처음에 당신이 사기치는 줄 알고 엄청 걱정했잖아. 사기는 무슨 사기? 당신 무슨 속고만 살았어? 아니,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 당신 같은 사람이 현실에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냥 내가 행복하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대기업도 나오고 못생겨지고 뚱뚱해지면 그때도 나 사랑해 줄 거야? 당연하지. 당신은 갑자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냥 혹시나 당신이 내 조건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닌가 싶어서 갑자기 걱정이 되네. 나는 당신 자체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
갑자기 시무룩한 얼굴이 된 남편을 보면서 약간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지금의 남편의 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지금과 다른 모습인 남편의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확실한 건 지금 이렇게 절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이고 만나는 내내 너무 좋았던 사람이니 모습은 좀 달라져도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건만 거고 결혼한 거면 이렇게까지 안 좋아했지. 당신이 다 잃어도 나는 당신 사랑할 거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결혼식 때 약속한 것처럼. 진짜지? 나 그럼 안심한다. 그래, 괜한 불안감 갖지 마. 그때 남편과 나눴던 대화는 한참이 지나도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항상 어른스럽고 남자답던 남편이 처음으로 어린애처럼 불안해하고 투정 부리듯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남편과 연애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모습이라 의아하면서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죠. 그게 바로 은연중에 드러난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걸요. 여보, 나 임신했어. 뭐? 정말? 임신이 진짜 돼? 진짜 되지. 그럼 가짜로 되겠어? 결혼한 후 제가 30대이다 보니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남편도 그 의견에 동하는 쪽이어서 함께 노력을 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 겨우 임신 테스트기에 뜬 2주를 보고 저는 정말 날아갈 듯 기뻤어요. 7개월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거든요. 이대로 아이가 안 생겨서 못 낳으면 어쩌지?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정말 하루가 한 달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임신 테스트기에 뜬 2주를 본 순간 그제서야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힘든 노력 끝에 임신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뜻이 뭔지 아실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걸 붙잡고 한참을 울기까지 했어요. 이걸 보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절로 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생각과는 달리 얼떨떨했어요. 그 반응을 보니 감격스러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가라앉더라고요. 제 냉담한 얼굴을 본 남편이 그제서야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차가워진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하더군요. 아니, 내 말은 하도 소식이 없어서 안 된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안 믿겨서 그런 거야. 그래,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굳은 거야. 정말이야? 그래, 그렇다니까. 내가 안 좋아할 이유가 어딨겠어. 그동안 그렇게 당신이랑 노력해왔는데. 그건 그렇지. 남편이 서둘러 한 해명은 어딘가 기분이 찜찜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더 캐 묻기엔 이상한 상황이고 아이를 원치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날 일로 내심 저도 상처를 받은 건지 임신으로 인해 전보다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힘들어져도 남편에게 내색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게 남편에게 짐이라는 인식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나 태어날 아이가 남편에게 힘든 존재라는 인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힘들 때마다 이건 호르몬의 영향이라면서 마음을 늘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저도 사람인지라 결과적으로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딸을 낳았어요. 여보, 나 너무 행복하다. 우리 지혜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게, 어쩜 이렇게 조그맣고 사랑스럽지? 신기하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래도 막상 태어나니 자기 새끼라고 남편도 딸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정말 아이를 안 낳았으면 어쨌을 뻔했지 싶을 정도로 딸이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오바 조금 더 보태면 제 인생이 딸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보, 진짜 이상하지 않아? 지혜가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에 당신이랑 나랑 둘밖에 없는 기분이었는데 지혜가 태어나니까 온 세상이 지혜로 보여. 참, 당신 말이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지혜 태어나고 너무 나한테는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나는 애가 태어나도 당신이 1순위인데 당신은 하루 종일 애만 들여다보고 있고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서 솔직히 서운해. 응? 내가 그랬나? 나도 당신이 적당히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잖아. 남편이 처음에 그렇게 토라진 듯 이야기할 때만 해도 저는 그냥 장난 섞인 가벼운 투정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딸이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머릿속에 딸 생각밖에 없긴 했지만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니 남편이 그다지 진지하게 서운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진담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아이 태어난 첫 명절에 시댁을 갔을 때였어요. 얘 며느라, 아이 낳느라 고생한 건 알겠지만 우리 우석이도 좀 챙겨야 하지 않겠니? 우리 우석이 좀 봐라. 애가 볼살이 쭉 빠져서는 너 요즘 아이 본다고 저녁도 안 차려준다면서. 안 그래도 마른 애가 저렇게 앙상해져서 다니니 솔직히 마음이 좋지가 않구나.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해졌어요. 육아휴직을 내고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하느라 저도 아이가 잠깐 낮잠 잘 때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제대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할 때쯤엔 정말 기력이 다 빠져서 아이를 잠깐 봐달라고 맡기고 씻는 것도 겨우 씻었고 아이 보느라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기 바빴어요. 아무리 아이가 이뻐도 체력적으로 지쳤던 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말을 들으니 좀 울컥하더라고요. 어머님, 하루 종일 아이 보고 저녁에는 남편이 퇴근해서 잠들기까지 그 잠깐 동안이 제가 쉬는 시간의 전부예요. 아이랑 단둘이 집에 있으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끼니도 3시쯤 돼서야 겨우 때우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 저녁까지 차려주길 바라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뭐? 나 때는 애 보면서 밥도 하고 집안일도 꼼꼼히 다 했어. 그걸 핑계라고 말하는 거니? 그래, 애 혼자 두기 불안하면 우석이 퇴근하고 우석이한테 잠깐 애 맡기고 밥 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니면 저 잠도 못 자요. 남편은 회사 나가니까 남편 자는 시간부터는 제가 아이 상시 대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중간에 애 우는 소리 때문에 깨면 남편 피곤할까봐 늘 제가 혼자 깨서 애 달래줘요. 전 그것만으로도 남편 배려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요. 어머, 얘 좀 봐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럼 힘들게 바깥 나가서 외벌이 하고 있는 사람 위해서 그 정도도 안 해주려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기적인 구석이 있구나. 아,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기적이란 말을 들으니 저도 그동안 쌓인 게 터지더라고요. 아니요, 이기적인 건 제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어머님이죠. 저는 한 번도 다른 집 아내들처럼 임신했다고 뭐 먹고 싶다고 남편 괴롭힌 적도 없고 정말 힘든 거 있어도 다 묵묵히 견뎌냈어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충분히 남편이 육아 참여할 수 있는데 주말마다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 낮잠 자고 저랑 딸이랑 함께 할 시간도 안 내줘도 어머니 말씀대로 외벌이 하느라 힘들겠지 싶어서 건드리거나 화낸 적도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왜 나서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나? 그래, 너 잘났다. 근데 내가 이런 말을 뭐 괜히 하겠니?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요즘 맨날 우석이가 나한테 전화하는 건 알고나 있어? 네가 애한테 푹 빠져서 자기는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더라. 그 말을 듣고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그래, 너도 이제 자식 있는 부모가 됐으니 내 심정 알겠지? 내 아들이 힘들게 혼자 돈 버는데 집에서는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수고했다고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고 결혼을 하기 전보다 오히려 하고 난 후가 더 외롭더란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 걸 그랬다잖니. 그래도 부부간의 일이니 알아서 잘 맞춰 살아봐라 하고 간섭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애 안색을 보니 내가 잔소리가 나와 안 나와? 먹는 거 좋아해서 저렇게 살 빠질 애가 아닌데 빠졌으니 부모된 마음으로 당연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 네? 뭐라고요? 어머님이 역정을 내시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벙졌어요. 요새 남편이 퇴근하면 거의 바통 터치하듯 애를 맡기고 잠들어 버려서 대화가 확연히 줄어든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연애할 때처럼 서로에게 다정하고 달달했던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그건 현실에 치여서 그런 거고 사실은 둘 다 서로를 위해 맞춰주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믿었죠. 그런데 시어머님께 매번 전화해 저렇게 뒷담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충격이었죠. 너도 네 새끼가 중요하겠지만 나도 내 새끼가 누구보다 중요하다. 적어도 가장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지. 내 아들 떠받들고 모시고 살라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기본은 하고 살란 얘기다. 평일엔 둘이 식사 안 한 지도 꽤 됐다면서 그렇게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하니 너도 지금 그렇게 처음 듣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멍하니 대답도 잘 못하고 있으니 그제서야 안쓰러워 보였는지 어머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래도 뭐 너도 처음이니까 정신없는 건 이해한다. 나도 애 키워봤잖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때그때 공부해가며 애를 봐야 하니 힘들고 지치겠지. 애 낳으면 애밖에 안 보이는 건 나도 뭔지 잘 알아. 그래도 이제 지혜 태어난 지 꽤 됐잖니. 남편도 어느 정도 챙겨가며 지내야 되지 않겠니?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일단 남편이랑 이야기 잘해볼게요. 어머님께서도 갑자기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태도가 누그러지시길래 저도 이쯤에서 끝내기로 했어요. 사실 어머님이랑 언성 높여가며 반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했죠. 여보, 나 어머님한테 다 이야기 들었어. 당신이 나랑 사는 거 외롭다고 했다며? 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듣고 왔다니까. 아닌 척할 필요 없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단 차라리 앞에서 얘기해줘. 나한테 얘기를 해야 해결이 될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너무 애한테만 집중이 된 것 같아서. 나도 사람인지라 질투가 나나? 순이가 밀려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울적해.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속이 안 뒤집어졌다면 거짓말이었어요. 고작 본인 기분 문제로 시댁에 가서 제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우선은 남편을 잘 달래보려고 노력을 했죠. 여보, 당신도 맨날 나 봐서 알겠지만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 아이 좀 크고 살만해지면 그땐 당신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신경 쓸게. 그때까지만 우리 서로 좀 서운한 게 있어도 참고 노력하자.
응? 그래도 당신이 결혼 전에 약속한 것도 있고 내가 한 번도 살면서 연애할 때도 그렇고 여자한테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많이 비참해진 건 사실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도 연애만 하면서 사는 건데 솔직히 후회가 돼. 남편의 철부지 같은 발언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지적해줘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도 드문드문 남편이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워낙 외모가 출중한 편이니 전에 다른 사람들과 연애할 때 왕자 대접 받았나 보다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히스테릭해질 때가 있고 특히나 아이를 낳고 나니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정을 만들고 자식을 낳고 엄마 노릇 아내 노릇 다 잘 해내고 싶어서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남편이 일이 피곤하고 집에 돌아오면 잠들 때까지 육아한다고 집안일은 손도 까딱 안 하고 본인 저녁 차려먹은 것도 다 쌓아놓고 해도 아무 터치한 적 없었어요. 민영아, 오랜만이다. 너 결혼 생활은 좀 어때? 야, 말도 마라. 연애할 때만 해도 나도 좋아 죽었는데 결혼은 현실이더라. 여전히 남편이 좋기는 한데 나도 애 보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일한다고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보면 가끔 울컥해서 미치겠어. 너네도 다 그렇지? 응? 아니, 우리 남편은 퇴근하면 나 힘들겠다고 빨래 돌리고 내가 쌓아놓은 설거지 다 하고 애 목욕도 시켜주는데 니네 남편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어? 아니, 우리 남편도 애를 봐주긴 하는데 그냥 정말 봐주는 게 전부라서 일 끝나고 오면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다고 해서 뭘 더 시킬 수가 없겠더라고. 같이 낳은 자식인데 육아는 같이 해야지. 어차피 일 끝나고 집 들어오면 늦은 시간인데 육아에 참여해봤자 몇 시간이나 된다고. 애 보고만 있는 건 누가 못해. 젖병도 좀 소독하고 집안일도 좀 하고 해야지. 넌 그걸 다 혼자 하고 있었어? 다른 집도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괜찮았는데 어쩌다 한번 나간 친구 모임에서 다른 남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절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 참아왔는데 남편이 고작 본인 외롭다는 이유로 시댁에 제 뒷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불만 한마디 없이 참아왔던 게 터지니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혀서 남편과 싸웠죠. 그날 이후로는 남편과 사이가 급격히 서먹해졌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도 적다 보니 화해할 타이밍도 없어서 그 뒤로 그 일은 잊혀지듯 지나갔어요. 저의 길고도 험난했던 육아휴직이 끝나고 저는 회사에 복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는 시터에 맡기게 됐어요. 친정에는 맡길 여력이 안 됐고 시댁에서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나서셨지만 그럼 시댁이랑 너무 자주 부딪히게 될 것 같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보나마나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기 시작하면 남편이 지금보다 어머님께 징징댈 게 뻔해 보였고 그러면 시어머니랑 갈등이 더 심화될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 생각보다 더 젊어 보이시네요. 정말요? 그래도 안심하셔도 돼요. 제가 이래봬도 유아교육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시터 일만 해서 경력은 오래됐거든요. 제가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요. 그러게요. 나이에 비해 이력이 너무 좋으셔서 꼭 선생님께 맡기고 싶었어요. 저희 지혜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걱정 마시고 맡겨만 주세요. 그래도 제가 인복은 있는 건지 시터 하나는 정말 잘 고용한 것 같았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라 어리숙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경력도 괜찮고 만나보니 사람도 괜찮더라고요. 딸아이 보는 걸 보니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일 처리를 잘 해주는 걸 보니
초보 엄마인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몇 달 같이 지내보니 아이도 금방 잘 따랐고요. 정말 좋은 시터를 만났다 싶어 기분이 좋았어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다 보니 동생이 생긴 기분이라 고마운 마음에 저녁에는 같이 맛있는 곳에 가서 밥도 사 먹이고 하다 보니 꽤 친한 사이가 됐죠. 아이를 맡긴 동안 불안함이 사라지다 보니 일에도 집중이 잘 됐어요. 오랜만이라 어수선했던 직장 생활에 적응하면서 몇 달간은 안정감이 들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도 아주 잠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죠. 여보, 나 일 때려쳤어. 뭐라고? 갑자기 왜? 아, 짜증나게 사내 정체질을 해도 너무하잖아. 나도 버틸 만큼 버텼어. 내가 안 한 걸 했대고 뒤집어 씌우는 회사에 내가 어떻게 다녀. 어차피 지금은 당신도 회사 다니고 있고 그냥 때려쳤어. 아니,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갑자기 때려치면 어떡해. 아직 사직서 수리된 건 아니지? 당장 취소해달라 그래. 뭐? 당신은 내 얘긴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취소부터 하래. 너무한 건 아니야? 아니, 너무한 건 당신이지. 난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갑자기 때려치면 어떡해. 앞으로 우리 지혜 잘 키우려면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닐 텐데. 잘리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제 발로 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 당신 언제는 내 조건 보고 결혼한 거 아니라더니 결국 대기업 다니는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구나. 뭐? 거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지. 난 당신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근데 아주 보란듯이 탈락을 하네. 그게 당신 진심이었던 거잖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애정결핍 있어? 아니, 있어도 그렇지. 무슨 이런 상황에서까지 그런 소리를 해? 난 당장 우리 애 어떻게 키울지 그저 걱정부터 드는데. 당신이 벌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지금 물푼으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도 곧 다시 돈 벌 거야. 그래. 이직할 거면 이직할 때 구해놓고 나오지. 그렇게 무작정 때려치니까 좀 당황스럽네. 아무튼 남은 한 달간 이직할 곳 잘 찾아봐. 이직은 아니고 나 대리운전 하려고. 뭐? 멀쩡한 회사를 다니지 갑자기 왜?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최고의 기업에 왔는데도 분위기가 이따윈데 다른 데 간다고 뭐 다르겠어? 그냥 다른 일 찾아보려고. 그래서 찾아본 게 대리운전이야? 운전기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차차 생각해봐야지. 당신이 차차 생각해보는 동안 나 혼자 벌라고? 언제까지 차차 생각해볼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조급해? 내가 당신 등골이라도 빼먹을까봐 겁나? 됐어. 나는 내가 모은 돈으로 생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또 단순히 제가 본인 새 출발을 응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삐쳐서 제게 말도 걸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보다 벌이가 컸다 보니 갑자기 저 혼자서 벌 생각하니 막막하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싸워봤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라 그냥 싸움을 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일에 몰두했죠. 전쟁처럼 일을 하다 와서 딸을 보면 딸 때문에 다 죽어가던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고 다음날 다시 전쟁터로 뛰어드는 일이 반복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어디서 뭐 하는지 신경을 전혀 못 쓰겠더라고요. 대리운전 일을 한다더니 제가 퇴근하면 그제서야 밖에 나가더라고요. 일이 그때부터 들어온다면서요. 그래서 퇴근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제 몫이 됐어요. 그래도 아주 어릴 때랑은 달라서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왜 나는 엄마가 둘이에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야?
아빠가 지혜는 엄마가 둘이라서 좋겠다고 했어요. 지혜 키워주는 엄마랑 돈 벌어다 주는 엄마 둘이나 있다고요.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선생님도 지혜 돌봐주니까 엄마래요. 이게 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뭐라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키워준 은혜라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을 남처럼 대하면 되겠어? 솔직히 당신이나 나나 지혜 돌봐? 지혜 제일 많이 보는 건 시터 선생님이잖아. 아직 가치관도 없이 한참 자라는 애한테 그렇게 부모 개념을 혼동시키면 어떡해? 나는 뭐 애 안 보고 싶어서 안 봐? 이제 와서 육아만 하고 싶다 한들 당신도 이렇게 백수같이 사는데 그게 되겠어? 왜 가만히 있지 못할 망정 내 속을 들쑤셔? 정말 딴 건 몰라도 애한테 엄마를 헷갈리게 했다는 건 참을 수가 없어 폭발했어요. 그날은 딸에게 미안하지만 정말 큰 싸움을 했고 남편은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뒤 크고 작은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남편은 습관처럼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저도 아는 척을 안 했지만 가출이 잦아지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죠. 당신 도대체 싸울 때마다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시댁에 전화해도 모른다고 하던데. 아무리 화가 나도 어디 있는지 말은 제대로 해줘야 할 거 아냐. 당신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말 못해. 그리고 싸움마당에 내가 그걸 왜 보고해야 하는데? 잘난 마누라 무서워서 내가 살겠냐고. 아, 짜증나. 나도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그러게. 나도 후회가 된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주니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당신이나 날 무시하지. 난 어디 가나 인기 많았어. 알아? 나 좋다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결혼해줬음 감사한 줄 알고 남편 떠받들고 살 생각은 안 하고. 이래서 여자들 변덕은 감당을 못하겠다니까. 도대체 절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건지 도저히 남편의 왕자병은 나이가 들어도 식을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나르시스트 같은 모습 때문에 한편으론 불안하더라고요.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걸 보니 언젠가 가정을 버리고도 남을 놈 같았어요. 그 와중에도 가정이 깨질 걱정부터 하는 제가 너무 싫었지만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혼자 아이를 키울 각오도 아이를 저 인간에게 맡길 생각은 더더욱 없어서 미치겠더라고요.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가정은 유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비록 어리석은 생각일지라도요.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고 남편이 가출을 한 날 몰래 남편 뒤를 밟았어요. 솔직히 전 남편이 갈 만한 곳이라곤 시댁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옆 동네였거든요. 굳이 편한 자기 집 두고 다른 데 가 있을 거라곤 차마 상상도 못했죠. 시댁 식구들도 저희가 자주 싸운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편을 따라가서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더 이상 여기서 재워주지 마시라고 말하려는 마음 반. 설마 정말 딴짓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싶은 마음 반으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자기 나왔어. 여긴 또 왜 왔어요 정말. 오지 말라니까. 그런데 시댁 쪽으로 가는 줄 알았던 남편이 어느 순간 방향을 틀더니 웬 낯선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안에서 나온 여자의 정체에 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가 믿고 친하게 지냈던 시터였어요. 오늘도 싸웠어. 나 좀 재워줘. 나 갈 때 진짜 없는 거 알잖아. 부모님도 지방에 계시고. 거기서 20분만 더 걸으면 시댁인데 불쌍한 척 뻔뻔하게 연기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터는 거절하려는 것 같긴 했지만 이미 몇 번이고 가출했던 전적이 있는 거나 대화 내용을 유추해봤을 때 여기서 지낸 게 확실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찍고 사진도 확실하게 남긴 뒤 현장을 덮쳤어요. 감정적으로 당장 덮칠 만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상황엔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둘이 아주 애틋해 죽네. 그냥 여기서 살지 그래. 어머, 지혜 어머님. 지혜 어머님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진짜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터는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그땐 정말 너무 화나서 눈에 뵈는 게 없었지만 나중에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싫다는데 남편이 제멋대로 쳐들어와 하루를 보낸 뒤로는 종종 집착하듯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시터가 저랑은 다르게 고용주라고 친절하고 나긋나긋하게 본인을 대하니 거기서 자존감을 채웠던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마음까지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저딴 인간을 먹여 살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장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나 당신 진짜 꼴 보기 싫으니까 짐 싸서 집에서 나가.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응? 더 들을 것도 없었으니 전 그 길로 남편과 이혼했어요. 이혼 전까진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클 것 같아 지레 겁을 먹었는데 막상 해보니 별것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혹을 떼는 것 같아서 후련했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어렵사리 취직을 했다고 해서 그 회사 게시판에 제가 찍은 영상이나 올려버렸네요. 불륜한 이혼남이니 여성분들은 조심하시라고요. 회사가 발칵 뒤집히고 전 시댁에서 연락도 왔지만 다 무시하고 이사가 버렸네요. 그 인간 달고 살았으면 본인한테 관심 안 준다고 징징대면서 다른 여자한테 찝쩍대는 꼴까지 아직까지 보고 살았을 생각을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은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이 사안을 보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럴 일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남편 없는 세상이 두려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딸을 보면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거든요. 엄마의 힘은 생각보다 더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좀 홀가분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할 저의 인생도 응원해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